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61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아비커스라고 현대중공업 계열인데 자율운항 그 선박의 설계를 맡아서 이제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부산 항내에 해상 택시에다가 이런 자율운항 선박의 기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산 항내에만 다니는 택시 같아요. 우리가 한강에 수상 택시가 있듯이. 그렇지만 이 택시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택시라고 하더라도 바다에서 이제 공간을 가지고 물자나 사람을 운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선박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박을 가지고 영리 활동을 하니까 이제 상법 그리고 해상법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 125조에 가면은 항 내만을 다니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게 해상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육상운송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 항해에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제 그 해상법에서 선주들에게 허용하는 책임 제한 같은 거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커스나 그 이제 그 해상 택시를 하는 곳은 상당히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그 어, 사업 시작할 때 고려를 해야 되고 보험에 꼭 가입해야 된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와카시오 라고 2020년 7월 5일에 우리 모리셔스에서 그 오염 사고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이제 파나마 공화국에 등록됐기 때문에 파나마 공화국에서 자기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 가지고 이제 IMO에 보고했고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내용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에요. 이 선장도 한 5마일까지 이 모리셔스에 붙여서 항해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와이파이가 잘 터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시 그걸 쓰던 1등 항해사도 뭐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와이파이 이렇게 하다가 이 배가 처음에 잡아놨던 그 모리셔스부터 5마일 떨어지는 그 간격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점점 좁혀져 가지고 육지에 가깝게 가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는 것. 이게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배를 탈 때는 이제 전자 장비들이 별로 없었는데 액디스라든지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 가지고 연안 항해할 때 이걸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GPS 같은 경우는 이제 경도 위도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물표를 가지고 해도에다가 자기의 현재 위치를 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하던 3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씩 실제로 위치를 내서 해도에 나의 위치를 찍는 그런 항해 습관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육지에 가깝게 갔으면 3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위치를 냈으면 배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배는 육지에 점점 가까이 오고 어, 그 선장과 일항사, 당사관들은 이게 위치를 확인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그 항해 방법인 거죠. 어, 지금도 우리가 액디스를 가지고 또 GPS로 항해를 많이 하는데 연안 항해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제로 위치를 꼭 내어보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